2025년 10월 25일 성심요양병원 강당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 76살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기타를 안고 30년 만의 무대, 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무대에 섭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한때 전국을 울렸던 목소리, 이제는 병실 한켠에 묻혀버린 이름. 하지만 이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아침 8시 성심요양병원 3층 307호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하얗게 바랜 커튼을 통과해 병실 안을 부드럽게 물들입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소리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침 소리, 그리고 멀리서 울려오는 식사배식 카트의 덜컹거림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침대 위 7번째 가을을 이곳에서 맞이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박정호, 76. 그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초점이 흐릿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천장, 똑같은 소리, 똑같은 냄새. 소독약과 노인 특유의 쓸쓸한 채취가 뒤섞인 이 공기를 들이마신 지도 벌써 7년째입니다. 일어나셨어요, 아버지?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여자가 있습니다. 박정호의 딸 미선. 50 중반의 그녀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지 눈가에 피로가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잘 주무셨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을 하는 게 점점 귀찮아지는 나이입니다. 아니, 귀찮다기보다는 할 말이 없어지는 나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매일이 반복되는 곳에서 무슨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선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버지의 베개를 세워주고 물컵을 건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 천천히 입술을 적십니다. 물을 삼키는 것조차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메마르고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늘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혈압약 먼저 드셔야 해요. 미선이 작은 약봉지를 꺼내며 말합니다. 빨간색 캡슐 하나, 흰색 알약 2개, 연노란색 정제 하나. 정우는 그 약들을 바라봅니다. 이것들이 자신을 살리는 건지 아니면 그저 죽음을 늦추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약을 삼키고 나자 복도에서 식사 카트가 멈춰섭니다. 307호실 아침 식사 들어갑니다. 젊은 보조 간호사가 문을 열고 쟁반을 들고 들어옵니다. 흰죽 한 그릇, 김치 조금, 나물 반찬 2가지. 정우는 그 쟁반을 보며 한숨을 삼킵니다. 예전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소주 한 잔 걸치는 게 그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조차 제대로 넘기기 힘듭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 제가 떠드릴게요. 미선이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아버지 입가에 가져다 댑니다. 정우는 입을 벌립니다. 아이처럼 자신이 먹여주던 딸에게 이제는 자신이 먹임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창가에 앉은 정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병원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홍색, 흰색 꽃잎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저 꽃들은 매년 피고 집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저 여기 앉아 그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TV 틀어드릴까요? 미선이 묻습니다.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지만 미선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켭니다. 화면에는 아침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화려한 조명.
그 속에서 젊은 가수 한 명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요즘 뜨는 트로트 가수래요. 이름이 뭐더라? 아, 송민재. 미선이 말하지만 정호는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젊고 힘찬 목소리, 환호하는 관객들, 무대를 가득 채운 조명들.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저 무대, 내 자리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집니다. 미선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 들은 척합니다.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기 때문입니다. 307호실은 4인실입니다. 정호의 침대 옆에는 3명의 노인이 더 있습니다. 왼쪽 침대에는 김판수 할아버지, 82. 옛날 버스 운전기사였던 그는 손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오른쪽 침대에는 이종섭 할아버지, 78.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던 그는 말이 적고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창가 쪽 침대에는 최영달 할아버지, 84. 한때 생선 장사를 했던 그는 목소리가 크고 농담을 즐깁니다. 박 선생, 오늘도 TV 보고 한숨 쉬나? 최영달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정호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늘 정호를 놀립니다. 자신이 옛날에 가수였다고 말하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이 가수였다고? 그럼 난 대통령이었어. 최 할아버지의 농담에 김판수 할아버지도 빙그레 웃습니다. 이종섭 할아버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정호의 이야기는 그저 외로운 노인의 허풍쯤으로 들립니다. 정호는 입을 다뭅니다. 설명할 기력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후 2시 회진 시간.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의사입니다. 차트를 들고 한 명씩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박정우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다는 뜻입니다.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결국 약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주사를 한 대 더 맞거나 그게 전부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약을 조절해 볼게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고는 다음 침대로 이동합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쁩니다. 환자 하나하나에게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이곳엔 자신 말고도 돌봐야 할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회진이 끝나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오후 4시 미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우는 혼자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들어 옆 협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습니다. 표지는 갈색으로 바래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습니다. 정우는 그 수첩을 천천히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깁니다. 1987년 3월 12일 서울 명동 국제극장. 공연 제목 봄맞이 가요제. 관객수 만석. 수첩 속에는 그의 공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날짜, 장소, 노래 제목, 관객 반응. 모두 그의 손으로 직접 쓴 것들입니다. 정우는 한 페이지를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1988년 11월 5일 부산 문화회관. 공명.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앵콜 3번. 그날이 기억납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노래를 불렀을 때 객석에서 터져나온 함성. 손수건을 흔드는 팬들. 꽃다발을 안고
무대로 뛰어오른 아가씨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정우는 속삭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이미 눈물도 다 말라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는 수첩을 천천히 덮고 다시 서랍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 병원 식당에서 배식 카트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저녁은 미역국과 생선구이입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미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드세요. 약 드셔야 해요. 정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병실 안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날씨 예보. 정우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다 화면이 바뀝니다. 오늘 저녁에는 추억의 가요 특집으로 1980년대 트로트 명곡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듭니다. 화면에는 흑백 영상이 나옵니다. 오래된 무대, 투박한 마이크, 촌스러운 조명. 그리고 그 속에서 젊은 가수 한 명이 노래를 부릅니다. 정우는 숨을 멈춥니다. 그 무대가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아버지 저거. 미선도 화면을 봅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화면 속 젊은 남자는 바로 젊은 시절의 박정호입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정호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눈빛은 빛납니다. 관객들은 환호하고 카메라는 그를 비춥니다. 하지만 지금 병실에 앉아 있는 정호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쥘 뿐입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작게 울려 퍼집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아줄 뿐입니다. TV 속 노래가 끝나고 화면은 다시 광고로 바뀝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에서는 그날의 무대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최영딸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는 야간 간호사의 발소리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정호의 귓속에는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성, 그리고 자신의 노랫소리. TV에서 본 그 흑백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명을 받으며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노래하던 그 순간들. 정호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1987년 봄. 서울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양장점 앞에는 최신 유행 옷들이 걸려 있었고 다방에서는 커피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노점상들이 호떡과 붕어빵을 팔았고 극장 앞에는 영화 포스터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그 거리 한복판, 국제극장 앞,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봄맞이 가요제 특별 출연 박정호. 36살의 박정호가 극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반짝이는 구두. 머리는 포마드로 말끔히 넘겼고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긴장되냐? 옆에서 매니저 김상도가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김상도는 정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함께 무명 시절을 겪었고 함께 성공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요. 오늘 관객이 많다면서요? 많고 말고 표가 이틀 만에 다 팔렸어. 입석까지 꽉 찼다고 하더라. 김상도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긴장되면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서울 변두리 술집에서 노래하던 무명 가수였습니다. 하루에 3,000원을 받고 취객들 앞에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1985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85년 가을 MBC 라디오 스튜디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조정실에서는 PD와 작곡가가 헤드폰을 끼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PD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4살. 이 나이에 성공하지 못하면 평생 무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애잔하게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떠나간 그대여. 이 가슴에 남은 건 눈물뿐이라오. 정우의 목소리는 깊고 애절했습니다.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밤마다 노래를 배우던 청년 시절,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졌던 아픔. 그 모든 것이 목소리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PD가 천천히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박정호 씨. 작곡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 대박 날 겁니다. 그날 정우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986년 봄 전국의 라디오에서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방에서, 버스 안에서, 시장 골목에서, 공사장에서 어디를 가든 이 노래가 들렸습니다. 명동거리에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음반 장수들이 있었고 그들의 낡은 스피커에서도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신곡 나왔어요. 하는 외침과 함께 음반을 사려는 사람들이 리어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 가게 저 가게에서, 노점상의 라디오에서, 심지어 구두 닦기 아저씨의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도 같은 노래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흥얼거렸고 악단에서는 앞다투어 연주했으며 가수들은 커버곡을 냈습니다. 박정호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TV 출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각종 행사와 공연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음반 판매량은 10만 장을 넘어섰고 길거리에서는 팬들이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정우 씨, 사인해 주세요. 오빠, 저 팬이에요. 한 번만 악수해 주세요. 공연장 무대 뒤에서 정우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무대 너머에서 들려오는 관객들의 함성.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림과 설렘이 뒤섞인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박정호 씨, 스탠바이. 스태프의 외침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일제히 그를 비췄습니다. 와!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손수건을 흔드는 아가씨들, 박수를 치는 아저씨들, 꽃다발을 든 할머니들, 모두가 그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 박정호입니다. 또다시 함성이 터졌습니다. 정호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1987년 여름, 명동 고급 음식점. 정호는 양복을 갖춰 입고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그의 매니저 김상도와 음반 제작사 사장 윤덕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 씨, 이번 2집도 대박이 날 겁니다. 벌써 예약 주문이 3만 장이에요. 윤덕배 사장은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이 사치였던 정호에게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정호 씨 실력이죠. 그 목소리, 그 감정. 타고난 거예요. 김상도 매니저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정호의 미래를 위해 건배.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달콤함 뒤에 쓴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988년 가을, 서울 변두리 허름한 사무실. 정호는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돈이 한 푼도 없다니. 책상 건너편 윤덕배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호 씨.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요? 제 음반이 15만 장이나 팔렸는데 제게 온 돈이 고작 200만 원이라고요?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는 윤 사장을 믿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법 복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1,000원에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 제 공연료는요? 지방 순회 공연 20번 넘게 했는데 왜 제대로 정산이 안 되는 겁니까? 김상도 매니저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정호야, 진정해. 사장님도 사정이 있으시잖아. 형까지 왜 그러세요? 정호는 매니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불편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형도 아는 거예요? 정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상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의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그날 밤 정호는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딱딱한 의자, 앞에는 소주병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저씨, TV에서 봤는데 가수 맞죠? 옆자리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 한 곡만 불러주세요. 제가 팬이에요. 정호는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노래요. 이젠 부르기 싫습니다. 네. 왜요? 노래가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다 돈이죠. 정호는 또 잔을 비웠습니다. 젊은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정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포장마차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자신의 노래였습니다. 정호는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 그 안에는 여전히 열정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호는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사과였습니다. 1989년 봄 이혼 법정. 정호는 차가운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그의 아내 김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혼 사유는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 방임으로 확인됩니다. 미성년자 박미선 양의 양육권은 원고인 김영숙 씨에게 부여하며 정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영숙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못 살겠어요. 미안해. 정우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리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은 6살 미선이 뒤돌아보며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이 떨렸습니다. 잘 자라라, 미선아. 딸의 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1000명의 박수를 받았지만 자기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한 남자. 그것이 가수 박정호였습니다. 2025년 성심요양병원 307호실.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창밖은 어둡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여전히 할아버지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빛났는데.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성심요양병원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307호실의 박정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2~3시간 눈을 붙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센 자국인지 곰팡이가 핀 건지 모를 그 얼룩을 그는 지난 7년간 수천 번도 넘게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서 최영달 할아버지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숨쉬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어갑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몸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라고. 하지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쉼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창가로 걸어가는 정우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걷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후.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늘 이렇게 천천히 찾아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정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천천히 가는 건가? 아침 6시 기상시간. 복도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병실 불이 켜졌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에 4명의 노인들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판수 할아버지는 신음을 내며 허리를 폈고 이종섭 할아버지는 안경을 찾았습니다. 최영달 할아버지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얼굴로 하품을 했습니다. 아이고, 또 아침이구만. 최 할아버지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덜거림 속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라는. 간호조무사가 병실로 들어와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정우의 차례가 왔습니다.
팔 올려주세요, 어르신. 정우는 소매를 걷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혈압계가 팔뚝을 조였습니다. 기계음이 삐삐 울리고 숫자가 표시됩니다. 140에 85. 조금 높네요. 약 잘 드셨어요? 네.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고 다음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피부, 튀어나온 핏줄, 여기저기 멍든 자국들. 이게 정말 자신의 팔인가 싶었습니다. 옛날엔 이 팔로 기타를 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 스탠드를 잡았습니다. 팬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팔은 숟가락을 들기도 벅찼습니다. 아침 7시 세면 시간. 복도 끝 공동 세면장에 노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정우도 그 줄 속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세면도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앞에 선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할머니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행복할까? 자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처진 눈꺼풀.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나마 정신이 들었습니다. 칫솔에 치약을 짜서 이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려 치약 거품이 입가로 흘렀습니다. 정우는 수건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아침 8시. 병실은 식사 시간이라 소란스러웠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배식 카트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앉아 쟁반을 받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앞에는 아침 식사 쟁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죽 김치 몇 조각, 멸치볶음, 나물 반찬.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도 함께 떠나갔습니다. 그저 삼키는 것. 그것이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옆 침대에서 최영달 할아버지와 김판수 할아버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손자가 왔다더만? 그래, 용돈도 주고 갔어. 5만 원씩이나. 부럽구만. 우리 손주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야. 정우는 그 대화를 들으며 죽을 떠먹었습니다. 손주 이야기. 이곳에서 가장 흔한 대화 주제였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의사래. 누구는 손주가 대학생이래. 누구는 손주가 결혼한대. 정우에게는 손주가 없었습니다. 딸 미선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오전 10시 미선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나나 사왔어요. 드실 수 있죠? 미선은 밝게 웃으며 바나나를 까서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정우는 받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죽보다는 맛이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이 편한지 불편한지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딸과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니까요. 아버지, 오늘 날씨 좋던데 잠깐 산책하실래요? 됐다. 왜요? 햇볕 쬐면 좋잖아요. 귀찮아.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 눈에 띕니다. 저 사람 누구야? 늙어서 병원에 왔나 봐. 그런 시선들이 싫었습니다. 미선은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과 단절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럼 제가 책 읽어 드릴까요? 아니, 됐어. TV나 틀어놔. 미선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주부 대상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낮잠 시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이 각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고 어떤 이는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룩의 모양이 마치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5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그러게요. 어제부터 식사도 안 하신다던데. 가족들한테 연락했어요? 네, 오늘 저녁에 온대요. 정우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305호. 복도 건너편 병실이었습니다. 거기 계신 할머니는 90을 넘기신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도를 걸어 다니셨는데 이제는 침대에만 누워 계신다고 했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겠지.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죽음. 그것은 이곳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단어였습니다. 오후 4시 재활치료실. 정우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리고 다리를 굽혔다 폈습니다. 몸이 굳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좋아요, 어르신. 조금만 더 하세요. 젊은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팔을 올렸습니다. 팔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철덩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물리치료사는 정우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이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 항상 목 풀기 운동을 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풀고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몸이 악기였으니까요. 악기를 잘 관리해야 좋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악기는 녹슬어 버렸습니다. 다 하셨어요,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치료사의 목소리에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치료실을 나왔습니다. 저녁 6시 다시 병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최영달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 자네 정말 옛날의 가수였다며?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네. 무슨 노래 불렀는데?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요. 아, 그 노래. 나도 알아. 옛날에 참 많이 들었지. 최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흥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떠나간 그대여. 음정이 틀렸지만 정우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박 선생? 네, 좋았습니다.
나도 그래. 젊었을 때가 제일 좋았어. 돈도 별로 없었지만 힘은 넘쳤으니까. 두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박 선생. 그때가 좋았다는 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 정우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것. 그것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맞는 말씀입니다.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4명의 노인들이 각자의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귓가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성, 그리고 자신의 노랫소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우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성심요양병원 3층 복도는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온 빛이 하얀 복도 바닥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젊은 여자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28살의 간호사 박은희. 그녀는 2달 전 이 병원에 부임한 신입 간호사였습니다. 은희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환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인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병실마다 인사가 들렸습니다. 은희 간호사, 오늘도 예쁘네. 우리 은희, 밥은 먹었어? 은희는 일일이 대답하며 병실을 돌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차트와 약 봉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307호실 앞에 멈춰선 은희.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후 약 시간이에요. 병실 안 4명의 노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가에는 박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한 명씩 약을 나눠주며 복용을 확인했습니다. 김판수 할아버지, 이종섭 할아버지, 최영달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정우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밝은 얼굴이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은희는 물컵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표정이 좀 나아 보이세요. 기분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웃는 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은희는 명랑하게 말하고는 다음 병실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활기찬 모습, 마치 봄날의 새싹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 휴게실. 은희는 늦은 업무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오늘은 뭘 볼까? 추천 영상을 스크롤하다가 하나의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1987년 추억의 트로트 무대 모음. 오,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거네. 은희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무대가 나타났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화질, 투박한 조명, 하지만 무대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 남자가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손에는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떠나간 그대여. 이 가슴에 남은 건 눈물뿐이라오. 은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도 잠깐.
은희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이거 설마. 은희는 급히 영상 설명을 읽었습니다. 가수 박정호,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1987년 명동 국제극장 공연 실황. 박정호. 은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307호실 박정호 어르신. 그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손수건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1980년대 최고의 트로트 가수 박정호. 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짜였어. 어르신이 정말 가수셨어. 다음 날 아침 307호실.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박정호 어르신. 정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은희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르신, 이거 보세요. 이거. 은희는 태블릿을 정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1987년의 무대. 젊은 정호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 무대, 그 조명, 그 관객들, 모두 그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진짜였어요. 정말 대단한 가수셨네요. 은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젊은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정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은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제야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유튜브요. 어르신 영상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조회수도 수만 회씩 되더라고요. 은희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영상들도 보여줬습니다. 부산 공연, 대구 공연, TV 출연 영상들. 모두 정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정호는 한 영상 한 영상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군요.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노래인데요.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은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간호사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 벤치. 은희는 정호를 복도 벤치로 모셨습니다. 창가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은희는 태블릿으로 계속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 보세요. 댓글들이 정말 많아요. 화면 하단 댓글창을 보여줬습니다. 이 노래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는데 추억이네요. 박정호님 목소리 진짜 최고예요. 요즘 가수들은 이런 감정이 없어요. 1987년 명동 공연 직접 봤습니다.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정호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해 주는군요. 어르신, 아직도 팬들이 많으세요. 어르신 노래 듣고 위로받았다는 댓글이 정말 많아요. 은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제안입니까? 다음 달에 병원에서 작은 문화 행사를 해요. 어르신들 위로 겸 가을맞이 행사인데. 은희는 정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날 노래 한 곡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노래를요? 네. 어르신들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어르신의 노래를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은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못 부릅니다. 왜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안 불렀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은희는 정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어르신의 마음만 전해지면 돼요.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께서 노래하시는 모습, 다른 어르신들께 얼마나 큰 희망이 될까요? 은희의 말에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307호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희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노래를 부른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것이 언제였을까요? 1990년대 초반쯤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야간 조명만 켜진 조용한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멈췄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데요? 정우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방금요. 어르신 목소리 들었어요. 떨리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요. 은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어르신, 완벽한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의 노래 속에는 삶이 담겨 있어요. 그 삶의 무게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노래잖아요. 정우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간호사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어르신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은희의 말이 정우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 병실에 왔을 때 정우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네 아버지, 나 다시 노래 불러볼까 해. 미선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병원 행사에서 작은 무대지만 정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으세요. 전 찬성이에요. 미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노래를 그리워했는지. 정우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가 병실로 왔을 때 정우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노래 하겠습니다. 은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대신 연습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풀어야 하고. 당연하죠. 제가 매일 와서 도와드릴게요. 은희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희망. 그것은 너무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행사 3주 전 어느 오후
성심요양병원 지하 1층에는 작은 다목적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물리치료나 작은 모임에 사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곳이 정호의 연습실이 되었습니다. 은희가 먼저 와서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휠체어에 정호를 태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연습하시면 돼요, 아버지. 고맙다, 미선아. 정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가방을 열자 낡은 통기타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무색은 바래고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지만 아직 소리는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기타?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기타를 바라봤습니다. 네, 병원 창고에 있던 거예요. 오래됐지만 아직 쓸만하더라고요. 어르신, 기타 치실 수 있으시죠?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기타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기타는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은희가 기타를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자신의 팔에 힘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왼손으로 넥을 잡고 오른손을 줄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서두르지 마시고. 은희가 옆에 앉으며 격려했습니다. 미선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줄을 튕겼습니다. 띵! 소리가 울렸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기타가 오래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율을 해야겠네요. 정우는 중얼거리며 기타 헤드의 패그를 돌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패그를 돌렸습니다. 띵띵. 한 줄씩 소리를 맞춰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0분, 20분. 마침내 6줄의 조율이 끝났습니다. 정우는 다시 줄을 튕겼습니다. 띵, 띵, 띵.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리가 좋네요. 정우는 왼손으로 C코드를 잡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을 프렛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뻣뻣했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은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좀 굳었을 뿐이에요. 정우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려 줄을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팠습니다. 살이 무르고 약해져서 줄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계속했습니다. 코드를 잡고 오른손으로 줄을 긁어내렸습니다. 자르릉. 불완전한 소리였습니다. 몇몇 줄이 제대로 울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아니에요, 어르신. 첫날인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은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엔 눈 감고도 칠 수 있었는데 정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미선이 다가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정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기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매일 오후 2시간씩 다목적실에서 연습했습니다. 은희가 시간을 내어 함께 있어줬고 미선도 자주 왔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뻣뻣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C코드, G코드, M코드, 기본 코드들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좋아요, 어르신. 오늘은 훨씬 나아졌어요. 은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노래를 불러볼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고 코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줄을 튕기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떨렸습니다. 음정도 불안정했습니다. 떠나간 그대여. 목이 메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정우는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어르신. 은희가 정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어르신의 마음이 전해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어르신, 지금의 어르신 목소리가 더 좋아요. 은희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목소리 안에는 삶이 담겨 있어요. 세월과 아픔과 그리움이. 그게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은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선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희 선생님 말이 맞아요. 아버지 목소리 정말 좋아요. 정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2주일 후 정우의 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손가락은 점점 유연해졌고 목소리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혼자서 다목적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연주했습니다. 자르릉, 자르릉. 기타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떠나간 그대여. 이 가슴에 남은 건 눈물뿐이라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음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잊을 수가 없구려. 그대 향한 이 마음 변함이 없소. 정우는 노래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76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대 위의 가수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문 앞에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행사 일주일 전 병실에서 정우는 침대에 앉아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옛날 공연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정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성심요양병원 강당. 공연 제목 가을맞이 문화행사. 공명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마지막 무대. 정우는 글을 쓰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행사 3일 전 병원 강당에서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자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조명은 아직 켜지지 않았지만 객석의 빈 의자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시작하세요. 무대 아래에서 은희가 말했습니다. 미선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기타를 들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자르릉. 기타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떠나간 그대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당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은희는 객석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선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무대 위에 정우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76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수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와 미선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307호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최영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 설레나? 네, 많이요. 나도 가서 들을 거야. 기대된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박 선생, 잘할 거야. 자네는 진짜 가수니까. 그 말에 정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다시 무대에 서는구나. 정우는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정우는 기타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었고 수천 명의 관객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했습니다. 행복하게. 2025년 10월 25일 오후 2시 성심요양병원 1층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들, 보호자들,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객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앞에는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마이크 스탠드와 의자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누가 노래한대요? 307호실 박정우 어르신이래요. 아, 맨날 창가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노래를 해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셨대요. 정말요? 사람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정우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이 아버지의 옷깃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깨끗한 흰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구나, 정말 오랜만이야. 잘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미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은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은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마음 편하게 하세요. 저기 계신 분들 모두 어르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기타를 들었습니다. 낡은 기타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악기였습니다. 가볼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강당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병원 원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병원에 계신 박정우 어르신입니다. 어르신께서는 1980년대를 풍미했던 트로트 가수이십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르신께서 오랜만에 다시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무대 옆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짝짝짝짝. 정우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정우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100여 명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앞줄에 앉은 미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두 손을 모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우입니다.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무대에 섭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게 벌써 30년도 넘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돈도, 가족도, 그리고 노래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병원에서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정우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 인생의 전부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인사입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왼손으로 넥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을 줄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르릉 자르릉. 기타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단순하지만 애절한 선율이었습니다. 객석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떠나간 그대여. 이 가슴에 남은 건 눈물뿐이라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음정도 가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삶, 세월, 그리움, 아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잊을 수가 없구려. 그대 향한 이 마음, 변함이 없소? 객석 앞줄에서 한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돌아와 주오 그대여. 나는 여기 있소.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서 그대를 기다리오.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76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진짜 가수였습니다. 정호는 기타만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줄 위에서 춤췄습니다. 자르릉 띵, 자르릉. 그 소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87년 명동 국제극장, 1988년 부산 문화회관, 1989년 대구 시민회관. 그 모든 무대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객석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이는 정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영달 할아버지는 뒷줄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진짜 가수였구만. 정호는 마지막 절을 불렀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오늘도 이렇게 그대를 부르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떨림 없이 확신에 차서 이 노래가 끝나도 내 마음 변치 않으리. 영원히 그대만을 사랑하리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침묵, 긴 침묵. 그리고 박수.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짝짝짝짝. 그 박수에 은희가 일어섰습니다. 짝짝짝짝. 최영달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짝짝짝짝.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도, 간호사들도, 원장도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정호는 그 박수 속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수가 잠시 잦아들었을 때 정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박정호, 최고예요. 앵콜, 앵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앵콜을 외쳤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무대였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호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미선이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미선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호도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미선아, 정말 고맙다. 은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최고였어요. 정호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 속에서. 그날 저녁 307호실. 정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최영달 할아버지가 옆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 오늘 정말 대단했어. 내 평생 들은 노래 중에 최고였어.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아니야. 자네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늙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야.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두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후회 없이 갈 수 있겠구나. 정호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노래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공연 다음 날 아침 10월 26일 금요일,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얕았습니다. 미선은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우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았습니다. 숫자가 표시되었습니다. 낮았습니다. 너무 낮았습니다. 미선 씨 의사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은희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선은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간호사 2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활력 징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공연 때문에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환자분이 원하신 거였잖아요. 마지막 소원이었고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선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후 2시 정우가 잠시 깨어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정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미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제 무대 잘했니? 네, 아버지. 정말 최고였어요. 모두들 감동했어요.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다행이다. 정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선아. 서랍. 수첩. 네. 수첩. 꺼내줘. 미선은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꺼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제 공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성심요양병원 강당. 공연 제목 가을맞이 문화행사. 공명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마지막 무대. 정우는 그 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완성했구나. 그는 속삭였습니다. 오후 3시 정우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아버지 못됐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한테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미선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의 인생을 힘들게 했어.
이혼도 하게 하고.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 모두 소중했어요. 고맙다. 미선아, 너 같은 딸을 둬서 정말 행복했다. 정우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도 노래 다시 하셔서 정말 멋있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미선의 말에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무대 잘 마쳤으니 이제 후회 없다. 오후 5시 해질 무렵 은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은희는 태블릿을 정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공연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촬영했어요. 어르신께 드리고 싶어서. 정우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무대 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영상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도전하는 것. 당신이 제게 기회를 줬어요. 다시 살게 해줬어요. 정우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따뜻해질 텐데. 은희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최영달 할아버지가 자신의 침대에서 일어나 정우 침대로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 선생, 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선생님, 어제 정말 멋있었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최 할아버지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좋은 시간 보냈지요. 그래, 좋은 시간이었어. 두 노인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판수 할아버지와 이종섭 할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4명의 노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 선생, 고마웠어. 우리도 자네 노래 평생 기억할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밤 9시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야간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간이 침대에 눕지 않고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미선아. 정우가 작게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수첩. 잘 간직해라. 네, 그럴게요. 거기에 아빠 인생이 다 담겨 있다. 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한 줄 더 써줘. 뭐라고 쓸까요?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꿈을 잊지 말아요. 노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 꼭 쓸게요. 고맙다. 미선아.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미선은 속삭였습니다. 정우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아침 307호실의 창가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영달 할아버지는 그 빈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박 선생 잘 가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도에서 은희가 걸어왔습니다. 그녀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호의 유품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께 전해드려야죠. 상자 안에는 수첩, 기타 피크, 그리고 어제 공연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무대 위의 정호,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감사했어요. 은희는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성심요양병원 강당. 나의 마지막 무대. 그 아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꿈을 잊지 말아요. 노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간직할게요.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노래, 모두 기억할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딸의 마음 속에, 그리고 언젠가 그 노래를 들을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그는 끝까지 가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그리고 이제 영원히. 나의 마지막 무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박정호의 마지막 무대는 끝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을 완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